원장님, 꼭두 새벽에 한번 눈만 뜨면 그 길로 끝이에요. 다시 잠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만 더 말똥말똥해지니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잠 좀 푹 자보는 게 소원인데 수면제에 의존하자니 그것도 겁나고 술이라도 한잔 해야 겨우 눈 붙일까 말까 합니다. 이런 하소연,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어르신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단 하나의 나쁜 습관만 고치면 새벽에 잠이 깨더라도 단 5분, 아니 10분 안에 스르륵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잠 못 이루는 분들의 괴로운 밤과 함께하며 편안한 잠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온 수면 행동치료 전문가 오재호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약 하나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어르신의 작은 노력만으로 지긋지긋한 새벽 불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제 80년 수면 연구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담은 특별한 처방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젊었을 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잤는데 나이 드니 왜 이렇게 잠이 없어졌는지 몰라 하고 말씀하시곤 하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보다 깊은 잠의 비율은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기 쉬워집니다. 마치 예전엔 튼튼했던 문고리가 헐거워져 작은 바람에도 덜컹거리는 것과 같지요. 특히 새벽녘에는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고 뇌도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이때 화장실 생각이 나거나 어깨나 허리가 조금만 뻐근해도 혹은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그만 잠이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단 잠이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제게 오셨던 75세 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꼭 새벽 4시만 되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셨는데 그 후로는 아이고 벌써 4시네. 이제 날 새려면 한참 남았는데 큰일 났다. 오늘 낮에 또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걱정과 함께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결국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침을 맞이하곤 하셨답니다. 이런 경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해보셨죠? 바로 이런 잠 못 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새벽잠을 더욱 멀리 쫓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서 다시 잠 못 들게 만드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최악의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수없이 관찰하고 교정해 드렸던 그 습관은 바로 잠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습관.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커지는 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수면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초조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단 잠이 깨면 어떻게든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눈을 감고 양을 쐬거나 숨을 참아보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없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스트레스만 쌓여가지요. 시계를 흘끔거리며 벌써 30분이나 지났네. 큰일이다. 하는 순간 우리 뇌는 침대를 잠자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잠과 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전쟁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화된 각성, 즉 침대와 불면을 연결시키는 나쁜 학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지긋지긋한 새벽 불면의 악순환을 끊고 새벽에 깨더라도 마치 스르륵 다시 잠에 빠져드는 5분 재입면의 기적, 뇌를 부드럽게 길들이는 수면 행동 요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어르신의 밤이 달라질 겁니다. 1단계. 황금의 15분에서 20분 규칙. 침대와의 나쁜 기억을 끊어내세요. 다시 자야지 하고 애써 보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절대 시계는 보지 마세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침대 위에서 끙끙 앓거나 뒤척이지 마시고 미련 없이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왜 일어나라고? 의아하시죠? 이것이 바로 침대를 잠자는 편안한 곳으로 다시 길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침대에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침대를 불면의 공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나쁜 기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2단계. 잠 깨우기 방지 구역에서 아주 잠깐의 휴식 지루함이 약입니다. 침실 밖으로 나오셨다면 거실이나 서재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그리고 약간은 지루한 활동을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절대로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화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잠을 달아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아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 읽었던 재미없는 책이나 시집을 펼쳐보거나 혹은 뜨개질이나 단순한 종이접기 같은 것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잠을 자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이 다시 올 때까지 잠시 쉬어간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지루함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졸음을 불러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단계. 몸이 보내는 졸음 신호에만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편안하고 지루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륵 감기거나 나른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다시 잠들 준비가 되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아, 이제 좀 졸린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단계. 아기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침실로. 기대 없이, 압박 없이. 자, 이제 몸에서 졸음 신호가 왔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침실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꼭 자야 해 라는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잠자리에 들 때처럼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또 잠깐 나가서 쉬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눕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다시 누웠는데도 15분에서 20분 안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가 침실 밖으로 나와 편안한 활동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번 반복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뇌는 금방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하게 됩니다. 5단계. 선택적이지만 강력 추천. 잠자리에서의 부드러운 마음 달래기 기술 478 호흡법. 만약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입으로 후하고 숨을 끝까지 내쉽니다. 그 다음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입으로 8초간 후하며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3, 4회 반복하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스르륵 잠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를 부드럽게 길들이는 5단계 수면 행동 요법이야말로 수면제 없이 새벽 불면을 극복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 못 이루는 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최악의 습관만 당장 고치십시오. 그리고 황금의 15분에서 20분 규칙을 지키며 뇌를 부드럽게 길들이는 연습을 딱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깨더라도 5분, 10분 안에 스르륵 다시 잠드는 기적을 경험하고 아침까지 쭉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뇌 길들이기 방법과 함께 낮 동안의 생활 습관, 즉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밤새 평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황금률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금률 1. 아침 햇살은 최고의 보약, 기상시간은 칼같이 지켜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이나 휴일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밤에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황금률 2. 낮잠은 짧고 굵게 아니면 아예 금물입니다. 낮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피곤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황금률 3.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황금률 4. 카페인과 알코올, 저녁엔 절대 안 돼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 역시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황금률 5. 침실은 오직 잠과 부부 관계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식을 먹거나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잠을 쫓는 행동입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며 약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여 잠자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건강한 수면 습관들이 매일 반복될 때 어르신들의 새벽잠은 더욱 깊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수면 행동 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은 대부분의 기능성 불면증, 특히 새벽에 깨서 다시 잠 못 이루는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를 넘어 특정 질병이 불면증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면 전문의나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알려드린 방법들을 3,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새벽 각성이나 재입면 어려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때 2. 코골이가 매우 심하고 자다가 숨을 멈추거나 컥컥거리는 증상이 동반될 때 3. 잠들기 전이나 자다가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거나 저릿한 불쾌한 느낌 때문에 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할 때 4.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와 잠이 깰 때 5. 밤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설치거나 소변 볼 때 불편감이 있을 때 6. 관절이나 허리 등 특정 부위의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 7. 심한 우울감, 불안감, 초조함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불면증과 함께 나타날 때 8.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불면증이나 새벽 각성 증상이 심해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불면증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게 오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습관을 고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딱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뇌 길들이기 방법과 수면 위생 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안에 정말 신기하게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밤이 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한 건지 몰랐어요. 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78세의 박 할머니는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해 뜰 때까지 거실을 서성이셨는데 15분 규칙을 실천하시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는 새벽에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밤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벽에 깨서 다시 잠 못 이루는 불면증과 이번 시간 알려드린 뇌 길들이기 비법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을 만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15분에서 20분 만에 침대에서 바로 나와야 하나요?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데 그러면 효과가 없나요? 네, 어르신. 조금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즉시 침실에서 나오는 것이 이 요법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침대를 잠 못 자는 곳, 걱정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나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침대는 편안한 잠이라는 건강한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깨서 침실 밖에 나오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루함이 포인트입니다. 침실 밖에 나와서는 절대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며 심지어 약간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활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주 잔잔한 연주곡을 듣거나 예전에 읽었던 재미없는 책의 몇 페이지를 넘기거나 혹은 단순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자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시 졸음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계를 안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서 더 불안한데 꼭 시계를 보지 말아야 하나요? 네, 어르신. 시계를 보는 행동은 벌써 1시간이나 못 잤네? 이제 2시간밖에 못 자겠구나 하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잠을 더욱 달아나게 만듭니다. 알람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만 울리도록 맞춰두시고 밤에는 시계가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거나 아예 침실 밖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숙면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뇌 길들이기 방법 얼마나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빠르면 1, 2주, 늦어도 3, 4주 안에는 수면 패턴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한 수면 습관이 몸에 배고 새벽에 깨더라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되면 이 방법을 매일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건강한 수면 위생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다시 새벽에 깨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있다면 이번 시간 배운 방법을 다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행동치료 방법으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학습 능력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80에도 3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노년기에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수면 습관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 특히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 막막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제가 알려드린 최악의 습관을 버리고 뇌를 부드럽게 길들이는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닌 달콤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소중하며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작은 습관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의 밤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따뜻한 지혜 나눔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행동치료 전문가 오재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매일 밤 걱정 없이 편안한 단잠 주무십시오.